안녕하세요. 자,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소방관계법규 수업을 같이 하게 될 이진형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소방관계법규라고 하는 과목 아마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소방관계법규 어떻게 출제가 이제까지 되어 왔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공부하게 될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소방관계법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는 어떤 과목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금 관계법규라고 하는 과목을 딱 접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은 법과목이구나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법과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법과목이지만 법과목 같지 않은 과목 이게 바로 소방관계법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나 형법이나 아니면 헌법을 공부해 보신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원래 판례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소방관계법규에서는 그런 판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소방관계법규에서는 오직 그 개념의 이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판례보다는 어떻게 기준이 잡혀져 있느냐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다른 법과목들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법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긴 문장과 딱딱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 소방관계법규에서는 그런 딱딱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의 면적에 대한 숫자를 외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층수가 나올 거고요. 또는 길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법과목에 웬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느냐라고 생소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과목 닿지 않게 숫자들의 향연이다. 과연 그런 숫자들을 어떻게 외우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소방관계법규 문제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경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라고 되어 있죠. 이 관계법규라고 하는 거는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4개의 분법을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개의 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소방공사업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 4개의 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두 문제의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4개의 분법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그거는 좀 위험하고요. 골고루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세세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소방관계법규 출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진 설계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소방특별조사 등 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전혀 해보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제목만 봐도 아마 생소함이 느껴질 것이고요. 어느 정도 관계법규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은 그냥 저거 한 번쯤 본 내용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익숙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엽적인 내용이 2-3문제 정도 혼합이 돼서 출제됨으로써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소방관계법규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익숙함이 두려움을 없애준다. 법과목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의 특성상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말로 바꿔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관계법규는 그 공부하는 양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막막하실 겁니다. 그때는
기출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우선 그 내용들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소방관계법규에는 왕도가 없나? 이게 문제인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쉽게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주 틀리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은 내가 시험장까지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법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소방관계법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부의 막막함을 느끼실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움만 다 이렇게 알려주고 뭐 해결이 없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소방관계법규 수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내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방관계법규 효자과목 만들기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소방관계법규가 여러분들의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단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과목에서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급적이면 실생활에 연관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줌으로써 한번 이해한 것들은 잘 까먹지 않게 그렇게 일단 제시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됐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맞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함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출제 유형을 숙지를 할 것인데요. 자, 우리는 본 수업이 끝나게 되면 그날 기출문제를 다시 풀면서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머릿속에 내용 숙지를 할 것입니다. 혼자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저와 함께 개념 수업 후에 응용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탄탄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 시험장까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 과목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어찌됐든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이제 말을 약간 톤이 빠른 편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졸지 않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든 숫자, 그리고 모든 개념들 다 제가 세뇌시켜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만 들어도 기본 N회독의 효과가 난다. 많은 선배들이 이 효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효과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관계법규 즐겁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자 발표란에 여러분들 이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